살기 좋은 전북, 전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이소연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도내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여기에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또 한 번 사회 분위기가 축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각 시군에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종플루 확산 방지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를 보다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대표 해수욕장 맛집을 찾아가 보고요. 장수에서 열린 패러글라이딩 대회 현장 함께 하시죠. 황토에 푹 빠진 이진백 씨의 사연 만나보고요. 한 주간의 뉴스도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서객들로 붐비는 부산의 해수욕장에는 명물도 많지만 맛집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 맛집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부산의 이름난 해수욕장의 유별난 맛집 여기 다 모였다. 동남아시아 5개국 음식처를 할 수 있는 가게에서부터 가마솥으로 맛있게 찐 보리밥과 듣기만 해도 즐거운 따닥 불고기, 마지막으로 밤바다에서 즐기는 감미로운 칵테일 한 잔까지 아름다운 바닷가에 취하고 신바람 나는 맛에 취하는 해수욕장 맛집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는 부산 최고, 전국 최고로 외치는 해운대 해수욕장. 수심이 얕고 조수의 변화도 심하지 않아 해수욕장으로서의 1등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비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최고! 해운대 내려왔다! 여름 해운대 즐기는 한절 놓칠세라 거하게 잔치 한판 벌이시는데 이때 이런 바닷가 사정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우리 동남아 5개국 투어하러 가요. 따라오세요. 해운대에서 동남아 투어를 즐긴다? 동남아 5개국 투어라고요? 여기는 해운대에서 유일하게 동남아 5개국 음식을 모두 드실 수 있는 동남아 음식 전문점입니다. 해운대에서 동남아를 즐기자.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인도네시아. 나시고랭이라 불리는 이 닭고기 볶음밥은 매콤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 그 두 번째는 태국. 새우와 계란을 주재료로 만들어 새콤한 맛이 일품인 태국 볶음 요리 팟타이. 마지막은 베트남 되시겠다. 각종 야채와 쇠고기가 만나 이뤄내는 환상의 비빔국수 분보싸오. 이런 동남아시아 음식들은 특유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동남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의 맛이나 그런 게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입맛에 좀 맞출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운대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 맛보랴. 그 나라만 해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까지 5개국 맛볼 수 있는 요리가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오늘 여름맛 피서 제대로 즐긴다. 매운맛이라든 게 한국 입맛에 잘 맞아서 그런지 더위도 이길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맛있고 참 좋습니다. 거기다 이거든요. 다른 곳과 노는 물이 다르다. 커피도 그냥 일반 다방 커피가 아닌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카페다. 카페 소다가 바로 그것. 그 달콤하고 씁쓸한 그 맛 한번 보면 다른 커피는 마시지 못한다고? 부드러우면서도 쓰지 않고 약간 달콤한 맛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말했던가 해운대 밤은 그 낮보다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밤의 해운대에서 찾아간 두 번째 맛집. 평면 가득히 메운 유명인사들의 사인에서 느낄 수 있다. 이 가게의 인기. 해운대에서 유일하게 수제 햄버거를 파는 가게입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햄버거계에도 수제 햄버거 바람이 거세다.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하나하나 사장님의 정성과 손맛이 안 들어간 게 없다고 하는데 특히 요 햄버거 속 들어가는 고기 여기에 또 한정성 들였다고. 수제버거의 특징은 좋은 재료를 골라서 쓴다는 겁니다. 특히 우목심과 국내산 닭가슴살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직화로 굽기 때문에 고기의 풍미와 맛을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곡물이 씹히는 신선한 곡물 번에 직화로 구운 닭가슴살과 부드러운 우목심을 올리고 진한 맛 일품인 치즈와 신선한 야채를 올리면 이곳의 특제 수제 햄버거 타워 완성! 그리고 쉿! 비밀인데요. 요 수제 햄버거는 주문받은 그 순간부터 만들어진대요. 그러니 이거 수제 햄버거 손님들 눈맛 입맛 사로잡는 건 당연하겠죠? 원래 햄버거를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완소 수제버거 짱! 놀라긴 아직 이르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바베큐 요리가 사장님이 자랑하는 이곳의 두 번째 메뉴 되시겠다. LA 갈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심 소시지, 삼겹살, 새우까지 6가지 신선한 재료들이 그를 위해서 맛있게 익어가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느끼는 야외 바비큐 맛의 추억. 여름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직접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휴가 온 기분이 팍팍 납니다.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고요한 해수욕장의 분위기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송정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도 맛집이 떴다. 해수욕장을 찾는 가족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이곳. 보기에도 푸짐한 상차림이 이곳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비밀이 있었으니. 이 집 밥맛이 참 좋아요. 맛있어요. 무슨 밥이에요? 보리밥이야.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그 이름도 잘난 보리밥. 이곳의 보리밥은 영양뿐만 아니라 짓는 방법과 정성에서부터 다르다고. 바로 이 가마솥이 이곳 보리밥의 참맛을 느끼게 해준단다. 가마솥에서 지은 보리밥, 색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지는데. 오랜 시간 일에 저온에서 푹 퍼져야 제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솥에서 밥을 지으면 보리밥은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가마솥에서 갓 지은 보리밥과 15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나오는 이곳의 보리밥 정식. 음식 맛은 특별한 소스나 비법이 아닌 정직한 재료와 정성에서 나온다는 철학이 담긴 음식들이라 그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여기요, 특별한 음식 하나 추가요. 언니 여기 따닥이요. 여기 따닥이요. 여기 따닥이요. 따닥 주세요. 따닥? 그건 또 무슨 음식이래요? 따닥이가 뭐예요? 나다기 이거 소리 한번 잘 들어보이소. 그러시면 알 겁니다. 소리를 들어보라고요? 어디 귀 기울이고 좀 들어봅시다. 따닥, 따닥, 따닥. 우와, 소리가 정말 들려. 연탄불에서 구워지는 그 아름다운 소리. 따닥, 따닥. 연탄에 대한 냄새도 있기 때문에 연탄불에 많이 굽습니다. 향도 좋고요.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그 따닥 불고기 아닙니까? 자, 맛 한번 보이소. 완성됐습니다. 맛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오면 꼭 들려서 먹게 만든다는 환상의 요리 따닥 불고기.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일품이라고. 그 고기에서 향이 연탄 냄새가 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땅만큼 끝내줍니다. 이곳만의 또 다른 강점 더하기. 실내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면 밖에서는 민속놀이와 우리네 토종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갈로에서 느끼는 한평의 여유까지. 바다도 볼 수 있고 시골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해수욕장 맛집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밤바다가 아름다운 광안리 해수욕장.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와 감미로운 파도 소리는 부산 해수욕장 야경 넘버원을 자랑하며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 인기 만점. 그런데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보다 연인들 사랑 독차지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한 비치바. 감미로운 밤, 화끈하고 이색적인 한여름밤의 시작을 알리는 이곳만의 쇼타임이 시작된다. 어디 한번 화면으로나마 즐겨보시겠어요? 광안대교 야경을 정면으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즐기는 칵테일 쇼. 그 화려한 손놀림과 아름다운 음료색에 터져나오는 함성소리. 가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안리를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은 물론 발길까지 닫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저희 칵테일바는 전국 최초의 비치바로서 저기 보이는 광안대교 야경도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맞으면서 바텐더들의 칵테일 쇼도 볼 수 있는 그런 비치바입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색과 쇼를 즐기고 입으로는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칵테일. 세계 각국의 술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마시는 사람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 독특한 맛과 빛깔을 내도록 하는 술의 예술품 칵테일. 거기에 아름다운 광안리의 야경까지 만날 수 있으니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입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단다. 광안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광안리라는 칵테일을 마시니까 정말 상큼하고 기분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놀러 왔는데 칵테일 쇼도 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 하나 추가요. 광안리를 찾은 연인들만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데 분위기 살려주는 밤바다와 즐거운 이벤트가 있으니 그 어느 누가 이 비치바를 마다하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지나치겠는가. 올해 여름 특별한 맛이 있는 부산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소식에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도 저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이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장수에 모였다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이 열린 그 현장, 전국시대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늘을 날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장마가 지나가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니 사람들 몸 근질거리기 시작하는 건 당연지사. 짜릿한 기분, 스릴 넘치는 비행, 스트레스 푼드는 비행이 최고야. 신선한 공기도 맛보고 아찔한 비행이 재미를 더하는 패러글라이딩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전국 국민생활지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을 위해 장수에 모인 사람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전요? 경기도 안양,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모인 80여 명의 선수들이 3일간의 대회를 거쳐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이 된다는데 뭐하러 왔겠습니까? 시합하러 왔죠. 저는 지금 윈드덤이라고 바람이 어떤가 기상 체크도 좀 할 겸 이렇게 떠는 그런 걸로 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기만 하고 우승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까지. 딱 좋네. 딱 좋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네스 조정하고 지금 비행을 하기 위해서 하네스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세팅을 안 하고 탔어요. 그래서 지금 대회 하니까 하네스를 세팅해서 맞춰서 타는 거죠. 경기 전 개회식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식장으로 향하고 대회를 앞둔 사람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항상 1등 하려고 오는데 그날 잘 되는가 그날 컨디션에 달린 거죠. 젊은 사람 따라서 다니는 거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거 비행한 전에 아니 이건 막걸리? 설마 음주 비행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장수 기념으로 기체 고사 진행하고.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장비를 차에 실는 사람들. 와우,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제 경기장으로 고고고.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 세기에 따라 하는 장수도 다르다는 사실. 오늘 경기가 열리는 장수 마봉산은 서풍이 불어 풍향에 관계없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자기 몸집만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는데 어머, 이러다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거 아니에요? 무게가 이게 제 거는 글라이더 무게만 22kg 이 글라이더 계약하고 다 해서 22kg. 예, 조금 힘들지. 무거운 장비를 들고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오는 비행의 짜릿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뻥 뚫린 것을 보자마자 사람들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고 발길은 더 빨라지는데 와우!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로구나.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난 사람들은 장비 점검에 여념이 없다. 참가번호표도 예쁘게 붙이고 비행 준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뭐가 이렇게 많이 달린 거예요? 요 손잡이는요,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 코드의 조종줄, 캐노피와 이제 산줄, 그리고 하넷을 연결하는 이제 비너, 연결 비너가 됩니다. 그리고 보도 낙하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시 이제 챔피언전의 경우 3일 동안의 기록을 측정해 순위를 결정. 마봉산 중턱에서 이렇게 6개의 코스를 비행한 뒤 지정된 도착 지점에 착륙하면 된다는데 비행 준비 안 하세요? 오늘 숙제 입력하는 거예요. 총 거리가 32km고요. 그래서 7개 과제가 주어졌고요. 커다란 날개에 몸을 맡긴 채 하늘을 나는 운동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새로 산 장비를 처음 타기 전에 안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는 일도 빠질 수 없다. 오늘 안전 비행하세요. 경기에 앞서 시범 비행은 필수. 갑자기 안 좋아진 날씨 때문에 시범 비행도 쉽지가 않다. 바람의 방향에 맞춰 다시 한번 힘껏 날아보는데 어머나, 날았어. 뜨거운 진원이 벅차고 하늘로 날아올라. 슝! 시범 비행을 보며 선수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체크하고 자신의 비행을 준비한다. 그런데 경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개, 5개를 이제 통과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두면 이제 그 6개, 5개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이 두 번째 관건이고. 드디어 기다리던 결전의 시간.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바람의 방향과 장비 체크에 바쁘다 바빠.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하늘로 여행을 떠나보는데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선수들의 모습. 얼른 멋있다 멋있어. 해발 917m에서 날아봤어? 안 날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시원한 바람과 발 아래 펼쳐진 푸르른 녹음은 지친 일상에 신선함을 더해주고 선수들은 그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하늘로 고고고. 뭉게구름 사이로 하늘에 손얹는 선수들의 화려한 몸짓. 어우, 보기만 해도 날고 싶은 욕망을 솟구치게 한다. 이번 기회 전국시대 VJ도 비행에 나섰다. 선수의 도움을 받아 인용 장비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날아보는데 와우,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예술이다 예술. 이것이 바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곳이 바로 도착 지점. 선수들이 한 명, 두 명 도착하고 경기가 마무리돼 가는데 짜릿하죠. 역시 모험심이 강하다는 거, 자부심을 느낍니다. 뭐 신을 보는 느낌이랄까 아주 흐뭇하고 쩌릿쩌릿합니다. 상승 기류를 받아서 이래 상승 고도를 좀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야층에 그 먹구름이 형성되는 바람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쪼르륵 우리 쉽게 말해서 쫄병이었습니다. 일단 돌발 상황 발생. 전국시대 VJ가 비행을 마치고 도착하려는 순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잘 도착하나 싶더니 VJ의 가벼운 몸 때문에 끌려가기까지. 아이구야, 오늘 제대로 굴욕이다. 어? 어쩌다 그랬어요? 정풍으로 못 내리고 약간 배풍으로 측풍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다른 선수들도 큰 부상 없이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3일간의 대회를 마치고 드디어 시상식이 열렸다. 과연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은 누가 됐을까? 예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이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기분 좋죠. 그래서 지내놓으면 그거 마음가짐인데 그냥 편안하게 탔다는 느낌? 그래도 이번에 아무 사고도 안 나고 정확히 잘 됐어. 잘 끝났어. 몸 허락하는 날 뭐 죽을 때까지 하지. 하늘에 나는 짜릿함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기에 멈출 수 없는 질주.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패러글라이딩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화면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마 화면 보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패러글라이딩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과 지상 교육은 물론이고요. 또 무전 지시를 받으면서 단독 비행도 7번에서 8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도 있고요.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면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황토에 대한 애정이 유별난 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황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집안을 황토로 꾸미는가 하면 황토 서예까지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황토 사랑 이진백 씨, 함께 만나러 떠나보시죠. 황토를 상당히 좀 즐기거든. 뭐 다른 사람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온 천지 황토 세상, 너희가 황토를 아느냐? 황토에 푹 빠진 이진백 씨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울산 성안동의 한 식당.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이건 뭐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서 조립한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인데 그 대단한 손재주, 서울까지 소문나 방송 출연도 여러 번. 집부자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다. 방송 양반이 또 어떤 일이고?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진백 씨.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다 했더니 몇 년 전 전국시대에서도 나무집 구경하러 왔었네요. 오늘은 요 나무집이 아니고 뭐 다른 거 보여주신다고. 그래, 저희가- 황토. 주인공이 나무집 만들기 못지않게 빠져있는 것은 바로 황토. 자, 오늘은 주인공의 진짜 집을 대공개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황토서예. 흙이 마르면서 생기는 갈라짐을 이용한 이진백 씨표 독특한 황토 작품인데 정말 대단해요. 황토 액자지. 황토 액자? 황토를 갖고 이제 액자를 만드는 택이지. 그래서 조금 할 때부터 이제 미장 직업을 했거든. 했는데 내가 그 너무 집에 가고 내가 내 주관대로 못 하는 거고 내가 내 집 지으면서 내가 좀 호기심이 좀 많아. 그래 그런 성질이 좀 많아갖고 그 안 되면 자꾸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고집이 좀 많이 잘못됐어. 집 앞에서 황토를 담기 시작하는 주인공. 빛깔도 고운 것이 그냥 봐도 질 좋은 황토 같은데 이렇게 많은 황토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황토 작업하래. 황토 인테리어 하라고. 경력 40여 년의 미장공 이진백 씨. 흙이라면 전문가가 다 됐다는데 아직 현역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이다. 손과 발은 황토로 마를 날이 없지만 고집스러운 황토 사랑이 느껴진다. 건축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황토, 물과 짚을 잘 섞어 반죽을 하는데 여기에서 짚은 벽에 황토를 잘 붙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저 뒤에서 이거 이 양반은 집만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황토를 하게 돼서 집을 상당히 많이 짓는데 집을 결속하는 방법이 전부 다 화학 물질에 대해서 의존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에서 스티로폴이 들어가고 또 석고가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결속하는 게 전부 본드랍니다. 본드 성분이 이게 밖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다 대안으로 아무리 건축 재료가 좋고 좋아도 이 천년 황토에 비할 게 없거든요. 이런 나쁜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황토가 최고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오후. 남의 집에만 황토를 바를까 주인공의 집 자랑이 이어진다. 황토 벽화, 황토 서예, 황토 액자, 전신은 황토래. 정확하게 정월이 안 달아봐도 한 50톤 이상은 들어가지 싶은데. 2년여의 기간 동안 정성껏 지은 황토집은 벽은 물론 천장까지 집안 구석구석 손수 황토를 발라 만들었는데 황토 서예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이용해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반응까지도 뜨겁다고. 진짜 참말로 솔까 했는 것 진짜 대하다.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러다 솜씨기 잘했는가 싶어가지고 구석구석이 다 하나씩 다 눈이기 보고 이러다. 우리가 10년 살 사람이 이게다가 계속 내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이 집에서 계속 살면 한 50년 살 것 같던데. 황토를 그냥 사장 좀 노랗기는. 집까지 와갖고 이제. 자, 갑자기 바빠진 주인공 비장의 필살기 황토서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는데요. 어우, 진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황토 서예는 다른 사람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유일하게 내가 좀 특이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지. 한 번만에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3번 정도로 발라가 그 과정에서 이 마르는 과정에서 습도 조절해서 해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야지. 도대체 황토서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미리 짜놓은 나무 틀에 반죽된 황토를 바르고 말리고 다시 물을 뿌려 고운 황토를 덮어 말리는데 다음은 글씨를 쓸 차례. 나오도록 해야 되지. 나오도록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나? 아 그래요. 그 글자가 그 밑에 다 숨어붙는데 그 비나. 아니 밑에 숨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어떤가 하면 흙은 이제 마리면서 줄잖아, 그죠? 주는 과정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열흘 넘어 걸리지.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제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흘 있다고 봐야 되지. 열흘 있다가. 열흘 뒤 주인공을 다시 찾은 전국시대. 하지만 주인공 찾아 산만리 어디 계신 거예요? 저기 계시네.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잖아요. 장마에 풀이 얼마나 났는지 이거 감당을 못해갖고. 이렇게 하루 2시간 정도 밭을 돌보며 지낸다는 이진백 씨. 역시 집에서든 밭에서든 손에서 흙이 떨어지는 날이 없네요. 당신의 흙이 얼마나 좋은 게 흙이. 정말 좋은 게 어디 있는데? 아니 흙을 떠나서는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흙 없이 입하고 안 되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차를 세우는 주인공. 무슨 일이죠? 있는겨? 예. 형님 그래 갔는겨? 형님
어머님은 지금 어디 가셨는데요? 아, 이 집에 황토 좀 얻어가려고 왔는데. 황토 요즘 어디 가서? 야. 이진백 씨 황토 욕심 끝이 없다. 황토가 질도 좋고 황토는 그래 이제 나 황토 보면 하나에 알지. 딴 데 가면 황토 참 귀한데 이 지역에는 황토가 상당히 많아. 이렇게 덤으로 산다 애가. 이보지 황토 얻어가고 살고 늘 황토로 서니까네 뭐. 작업도 해야 되고 서예도 해야 되고 뭐 식탁도 만들고 뭐 액자도 만들고. 예. 늘 집에 황토 없으면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그 황토는 어디든지 심어 다 가져오지. 그 밖에서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삽하고. 자, 이제 열흘 전 만들었던 작품 공개 시간. 예, 뭐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지 싶은데. 보여주세요. 여기. 전국시대. 전국시대다. 전국시대를 위한 선물 정말 감사해요. 황토는 사람한테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살아보면 신경 예민한 사람들은 그 냄새가 참 좋다 그거든. 그게 딴 냄새가 안 나잖아.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 그래 황토가 좋은 거지. 황토가 좋아 황토를 곁에 두고 살아온 세월. 덕분에 손은 좀 거칠어졌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이진백 씨. 근데 남들이 안 하잖아. 그 성질이 좀 고약해갖고 그 남 안 하는 거 이런 거 좀 발랐고 그렇게 지금도 황토 같은 걸 해도 그 너무 안 하는 쪽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많이 하거든. 그렇게 만약에 다음에 집을 내가 한 번 더 짓는다 그러면 신기한 게 또 나올 게 있는 목표사 뭐 지금 이 나이에 목표가 뭐 있겠나 많아도 이제 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앞으로도 멋진 작품, 멋진 인생 펼쳐나가길 바래요. 파이팅!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토파보기입니다. 오늘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손우기가 묻는다의 진행자 손우기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계의 거목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셔서 마음이 참 착잡한데요.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더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네, 사실 전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런 이름의 호칭보다는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익숙하게 불려왔던 분입니다. 네. 사실 그분의 영역의 세월을 전북 지역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관련이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전라북도에서 1971년에 그 당시 전북 출신이었던 이철승 후보와 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이기기 뒤로 30여 년간 전북에 사실상 그 민주정치 대표 명사로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자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후에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는 늘 그 전북의 인사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그 국가 내란죄 뒤집어 쓰고 재판장에 서서 사형 선고 받을 때 한승원 전 감사원장이 변호사를 맡아서 활동을 했었고요. 한강욱 전 대통령 비서실장 늘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또 그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최재승, 윤철상 전 국회의원들은 동교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꼽혀왔죠. 현재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그리고 강봉균 도당위원장 모두 김 전 대통령이 정치에 계셨거나 아니면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발탁한 인사들입니다. 결국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 도민들이 92.3%라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주면서 같은 기쁨을 여러분들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임 기간 동안 3번을 전라북도에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이후에도 지난해 부안에 여름 휴가를 다녀가신 것을 비롯해서 또 2번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참 많이 보여주셨었죠. 네, 김 전 대통령이 전북 도민들의 가슴에 남긴 추억도 참 많지만 또 전라북도의 성장을 위해서 남긴 업적도 상당히 많으시죠. 네, 뭐 평가는 좀 여러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랄지 또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같이 좀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한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희망의 씨앗을 좀 많이 뿌린
힘든 기간이었고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라북도에서 이끌고 있는 주요 국책 사업들이 이 모두 45건의 1조 6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임기가 끝나던 해를 비교해 보면 137건의 2조 3,9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50% 정도가 늘어난 셈이죠. 예산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도록 지원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김제공항이 착공됐고 장항선이 연결이 됐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사실 우리 지역의 일상이 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장 산업단지가 개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됐죠. 그리고 자유무역지대가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현대중공업이랄지 두산인프로코아랄지 하는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전북에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것이죠. 또 이 밖에도 2002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월드컵이 있었죠. 이것도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주에서 유치가 되면서 전라북도 도민들 월드컵 열기를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전주 세계소리축제도 사실 대통령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회식 때 참석을 하셔서 또 한국의 문화 코드로 소리 코드로 컨텐츠로 성장해 하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주시기도 했고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를 통해서 또 전라북도의 정신적인 그 지주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곳으로 또 이름을 높이게 됐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빈소를 찾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한주 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요인들이 서울에 찾아서 빈소에 분양을 했다고 하고요. 전라북 도내에서는 16곳 민주당사를 비롯해서 그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 이런 곳에서 분향소가 설치가 되니까 참배하실 분들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업적들을 짚고 나니까 어떤 추억이 이렇게 그림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경건히 애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제를 좀 바꿔보죠. 전주와 완주의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것도 예전처럼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주시가 다시 또 팔을 걷고 나서는 모양이에요. 예, 전주 완주 통합 돌파구가 과연 열리게 될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7일 송하진 전주시장이 시장과 군수 그리고 시의회 의장과 군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사자회담을 통합을 위해서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처음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다지 진전이 없었어요. 토론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진행이 됐는데 임정혁 완주 군수가 여러 가지 좀 선제 조건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임정혁 완주 군수 같은 경우 특히 광역상수도 공급 이후에 상관수원지 개발 제한 해제 등 전주시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약속이 먼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17일 송하진 전주시장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통합 논의와 관련된 완주군과 전주시의 현안 사업을 모두 파악해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완주의 임정혁 군수에게 다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죠. 전주 완주 현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리셨던 이제 상관 상수원 저수지와 관련해서 이 개발 관련 삼천 전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또 모악산의 공동관리 구역 공동관리 문제, 그 전주 완주의 경계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그 망을 확충하는 문제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내버스 요금의 단일화 문제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협력 사안들 10가지가 제안이 됐는데요. 전주시 스포츠타운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할지, 또 하천 경계부 교량 가설과 전주 완주 택시 운행에 공동으로 경계를 없애는 문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벌어지게 되면 임정혁 완주 군수 또 완주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합 논의에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전주 완주가 이제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지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다 다양하고 또 즐거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